예, 오늘 곧바로 팩트체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말 동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에 역대 최고의 신용등급을 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사에 대한 반응들이 아주 뜨거웠는데 저런 거 올라봤자 하루 밥 벌어먹기 힘든 건 똑같다라든가 실물 경제가 얼어붙었는데 무슨 소리냐, 또 무디스 못 믿겠다 전해라. 이게 요즘 전해라가 유행어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의문들이 많이들 대두가 됐습니다. 가게나 기업이나 힘들다고 하는데 제대로 진단한 것은 맞는가? 왜 이런 인식차가 있는 것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무디스가 매긴 그러니까 AA2, 예. 이건 상당히 높은 등급인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AA2, 무디스가 매기는 전체 21개 등급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고요. 예. 한국이 또 외환위기 전까지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A1, 지금 일본이 위치하고 있는 A1 등급이었으니까요. 역대 최고 등급을 새로 세운 셈입니다. 자, 그리고 위로 이제 G20 국가 가운데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이제 6개국밖에 없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도 제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등급만 봐선 최고 선진국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당장 우리 가게나 기업은 그럼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느냐? 이렇게 오른 걸 체감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죠. 예, 그런 체감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 전문가에게 먼저 들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일단은 그 한국에 돈을 꽂으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이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싸게 조달할 수 있고요. 그쵸, 생활 능력은 높다라는 뜻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건강하다. 그다음에 성장률이 높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잘 만들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예, 보통 은행이 이제 개인한테 신용등급 매길 때 이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과연 잘 되갚을 수 있는지 이걸 보자는 거 아닙니까? 국가 신용등급 역시도요,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이 나라가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디스가 우리 등급을 올리면서 한 이야기도요, 한국의 재정 수지가 2010년 이후 계속 흑자를 유지해 왔다는 점,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밖에서 꿔온 돈이 30% 수준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점, 이렇게 현재 나라 살림 상태 위주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그죠? 빚도 많지 않으니까 예. 신용도를 높여줬다. 무디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부분, 이거는 결국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건데요. 예. 올 들어서 최근까지 수출 증감률 보면은요, 수입 증감률보다 이 왼쪽 노란 게 이제 수출 증감률이고 오른쪽 파란 게 수입 증감률인데 예. 계속 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요, 둘 다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감소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수출이 수입보다 좀 덜 떨어지니까 덜 감소하니까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가 지금 전혀 나아진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건데요. 무디스는 어째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예.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황의 흑자라고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경상수지 흑자라는 거는 신용평가사들이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지표니까 좋게 본 거죠. 투자한 입장에서 아직까지 흑자다, 원화의 강세운이 된다면 잘 안 나간다는 얘기죠. 자, 신용평가사니까 그야말로 신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빌려줬을 때 당장 회수하기 쉬운 것이라고 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돈을 도로 받을 수 있냐에만 더 집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개인 입장에서는요, 개인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이 경제가 나에게 있어서 경제가 좋아졌는지 체감을 하게 하는 지표가 이런 국가 신용도가 아니라 일자리와 부채입니다. 현재 취업자 수 증가폭이 꺾이면서 결국 정부가 목표했던 2017년 고용률 70% 로드맵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자리는 계속 안 좋았던 거고요. 또 가계 빚 면에서는 오늘 통계청 발표를 조금 일부에서도 리포트로 나왔지만 가구당 평균 부채 얼마였습니까? 6,181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총액이요. 다 합친 가계 부채 총액도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1,2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개인들로 하여금 국가신용등급 오른 거를 체감하기 힘들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예. 물론 국가신용등급에 우리 가게나 아니면 기업 상황이 당장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최소한 그 정부가 얘기한 대로 그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투자한 돈을 당장 빼가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런 효과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중국이나 일본을 앞섰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앞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한국보다 중국, 일본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높아진 신용 등급과 저성장에 빠진 한국의 경제 상황과는 분명히 어떤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자, 어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가게나 기업이 AA2 등급에 걸맞는 훈풍을 느끼게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별개의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